자, 가끔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한 4, 5일 못 챙겨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박셀바이오가 좀 밀려있고 SK바이오 사이언스 많이 날라갔죠? 날라가고 피플바이오도 약간 추세가 꺾여있는 상태라 잠깐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플바이오가 이 KMI 한국어 연구소하고 자, 알츠하이머 조기 검진 제공에 대한 소식이 있죠. 자, 피플바이오는 KMI 한국어 연구소와 함께 전국 7개 검진센터에서 알츠하이머 조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게 내달 초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피플바이오 알츠하이머 진단 MDS OA 베타 혈액검사 논문이 발표가 됐죠. 이렇게 이제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 이사님께서 피플바이오 혈액 기반 조기 검진에 사용되는 MDS 기술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피 하나로다가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좋죠. 이게 비용도 한 40% 절감하고 또 경제적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이렇게 짧게 한번 살펴봤고요.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세계 최초 혈액 기반 진단, 치매 진단, 피플바이오에서 사실 회사는 나르기 이제 좋은 회사 맞아요. 자, 이 제이어스 지분 20%를 취득했죠. 이제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운동화에 센서 달아가지고 저기 걷는 분이 걷는 자세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어떤 진단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센싱 기술. 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제이어스에 지분을 투자했고, 이게 치료제 개발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단이죠. 이 혈액 한 방울을 진단할 수 있는데, 미국에도 지금 치료제가 약간 승인받았죠. FDA. 좀 축소는 됐는데, 이 피부바이오도 우리도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뉴바이로넷 이런 걸 한 설립해서 이렇게 퇴행성 뇌질환 관련 신약 호물질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UTC 인베스트 대상 창퇴해서 200억을 피플바이오 후속 투자했고, 또한 이렇게 이제 1년 만에 580억을 투자했죠. 이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이어스나 이렇게 회사를 하나 차리는, 자, 이렇게 이 제이어스 주식에 저기 투자도 하고, 자, 뉴로바이오넷이라는 이렇게 치매 치료 알츠하이머 치료 회사도 설립을 하고 저 투자금 갖다 이렇게 다 한 거죠. 이 피플바이오의 차트를 보면 사실은 지금 추세가 엄청 좋았어요. 지금 무상증자를 한번 했었죠. 그럼 좋았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지금 깨고 내려왔죠. 이번 달에. 저번 달에 살짝 이탈했고 이 5개월선을 기준으로 박스권에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아주 크게 보면 2만원대부터 이렇게 26,000원대까지 거의 폭이 한 3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깨지 않아야 될 20선 좀 깨고 내려오고 있죠. 이번 주에 깨게 되면 다시 5주선이 20주선을 깨게 되는 데드 크로스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추가로 주식이 또 무너질 수 있고 이렇게 다시 박스권 하단인 자, 요렇게 2만원대 초반까지 21,000원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니 친구 이렇게 크게 그때 무상증자 이슈와 관련해서 상승했다가 조정 다시 한번 상승. 이때 이제 막 아두카노바 미국의 막 치매 이 치료제 허가 승인 나오랄 때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는 형태가 됐는데 일단 이 추세는 약간 지금 무너져 있어요. 조금 깨져 있고 특히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하방으로 밀리면 이전 저점까지 올 수 있는데 이전 저점의 가격이 2만원 초반이에요. 따라서 2만원 초반 찍고 돌아 나가면 역시나 큰 박스권에 있는 걸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전 고점 매도 이렇게만 해도 여기서 20% 30%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20주선 회복해줘야 되는데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 20주선이 못 올려놓게 되면 역시나 2만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깨져 있죠.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이 강보합이긴 한데 신기한 거는 크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아까 잠깐 보니까 2,000개 넘는 종목 중에 올라가는 게 한 600개, 이렇게 1,400개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가 강하죠. 참 신기한데 이렇게 보면 시총 좀 큰 것들이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거나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피플바이오 당연히 밀리고 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상장 최고가 맞고 떨어지는 거죠. 자, 코스닥 지수가 월봉에서 보시면 자, 여기 상장 최고가 맞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올라가도 사실 개별 종목들은 크게 힘이 없는 자, 그런 사실이고 일단 어쨌거나 오늘은 특히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죠. 물론 이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올라가고 있긴 하죠. 요거 하나고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는 게 없어요. 등락률을 봐도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있고 HLB 제약과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인 제테마를 제외한 오늘 mRNA 관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얼마 전에 강했었죠. 이렇게 이제 NK세포 생산기술 특허 출원이 있었는데 사실 박셀바이오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 이 친구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법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박셀바이오를 보면
자, 지금 79,000원대인데, 이 월봉에서 보면 상장할 때 주가가 10,000원이었었는데, 요렇게 30만원, 즉, 299,900원이니까 거의 30만원에 30배 올라간 거죠. 자, 주가가 30배를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깨져야 될 5개선 깼으니까 위험한 거고, 저번 달 저점이 얼마냐면, 이렇게 78,300원이에요. 자, 주식의 기본은 전저점 깨면 또 떨어지죠. 이때도 전저점 깨면 안 된다는데, 깨면서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만원, 이 30만원 하던 주식이 지금 7만원이 아니고, 만원 하던 주식이 아직도 7만원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이전 저점 이탈할 때 위험하니까 이거는 대비는 하셔야 돼요. 항상 박셀바이오는 특히 이제 주봉에서, 5주선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이때부터 단 한 번도 종가상 5주선 돌파 안착을 못하고 있죠. 지금 보면, 이때 한번 깼는데, 6월 11일 날 깼는데, 단 한 번도 5주선 안착을 못하다 보니까 추세에 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 추세 턴은 중요해요. 그래서 추세 턴이 될 동안 아직 우하향이 멈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매수하시더라도 좀 기다려야 되고 이날이죠. NK세포 이 특허 물질로다가 NK세포 암세포 이거 특허 물질 난 거 이때인데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밀리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가 그치 막 붙으려고 할 때 이때 이 저점이 78,300원이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는 이 78,300원을 기준으로 잘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저거 깨면 또 떨어져요. 추세가 무너지게 되죠. 이렇게 벌써 30배 정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이 차익 실현이 있었다고 보면 가격 조정, 지금 가격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도 필요하고 많은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는 추세를 완벽히 돌려서 턴할 때까지는 아직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박스권을 탈출했죠. 제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옛날에 영상 보시면 알지만 이게 박스권이라고 그랬어요. 요걸 하단으로 깨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상단으로 돌파하면 크게 상승할 거라고 그랬는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죠. 이 음봉이 엄청 이쁜 음봉이에요. 7월 30일에 생긴 게 요게 납박스권 돌파하고 안착하는 거야. 그리고 쭉 날라갔죠. 이때 기준으로 벌써 여기서 15%, 이날도 17%니까 거의 한 4, 50%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SK바이오스가 오늘 물리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일단 상한체고가 찍었죠. 옛날에 상장했을 때 이전 다 찍었고,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상한체고가 찍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고점, 요거 막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번 주에 고점인 24만 5천 원대를 돌파해줘야 되겠죠.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린 전저점 깨면 위험하고, 전고점 돌파하고 안착하면 다시 날아가는 거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가 좋을까 이렇게 봤더니, 예전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은, 자, 이렇게, 이 노바백신 이게 이제 EU의 공급 이렇게 이 기사가 떴죠 얼마 전에 8월 6일달 8월 6일자인데 자 노바백스가 의료 지평위원회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인 MVX CoV 2373 요거 선구매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백신 1억 개분을 EU에 제공할 예정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관련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갔는데 자, 이렇게 이제 SK 손잡고 백신 분야에서 이렇게 노바백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저희 노바백스 관련주 엮인 거고, 요번에 또 코로나19 백신 임상 삼성 신청했죠. 이렇게 유럽, 동남아 등에서도 이제 글로벌 임상을 자, 진행할 예정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 개발 백신이 베트남 팔로 모색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아직 백신이 안 나왔지만 베트남 미리 판다는 계약이죠. 좋은 거죠. 나오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확정되는 거니까. 자, 아스트라카제네카 얼마 전에 코로나19 대조 백신 확보하는 극자 합의를 이뤄냈죠. 이게 비교할 백신이 필요하다네요. 근데 이거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잘 구해서 다행이고요. 이번에 영업 흑자가 났죠. 또 이런 것도 하나가 이제 이 큰 이제 호재가 돼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가는데 큰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나 역할을 해줬죠. 우리 흑자야. 계속 흑자 유지할 거야.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여지가 됐고, 요번에 이제 조금 그게 이제 노바백스가 FDA 사용 신청이 조금 지연됐어요. 이게 4분기 때 보통 3분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를 4분기로 연기했다고 저기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밀릴까 했는데 오늘 좀 밀리긴 해도 사실 전체적으로 증권가 평은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올라가는 주식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5일선 이탈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죠. 5일선 이탈하던 살짝 조정 들어오고 11선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일선 이탈하는 걸 기준으로 좀 잘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확실히 관건은 박스권 돌파할 때가 제일 좋았죠. 제가 이 친구를 박스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돌파하고 나갈 때 이 변곡점의 위력들 이 변곡점 상 같은 요거 뚫을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딱 뚫어주면서 그냥 상승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꾸준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는데 월봉에서 보면 이제 이 최고 저점이 11만원대에서 자 이게 고점이 24만원 찍었기 때문에 약 2배 이상 찍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조정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가끔 또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